부산에서도 깜깜이 전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인파는 대폭 줄었고 또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연휴 마지막 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상황에서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10만 명의 피서객이 찾았습니다. 전날 방문객 24만 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로 바다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백사장을 걷는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근데 확진자도 너무 많이 생겨서 다시 마스크 좀 벗고 다니려고 했는데 다시 쓰고 다니라고 해가지고 좀. 거리두기가 2단계로 높아지며 해수욕장 방역수칙 위반 단속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제 연휴 기간부터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을 준비하면서 그 마스크 쓰기 궤도를 좀 더 강화하고 있고 단속도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1명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깜깜이 전파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로서는 하루하루가 두렵고 엄중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부산시는 49명의 명단을 통보받았지만 정확하지가 않아 진단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함께 부산 지역 각급 학교의 등교가 대폭 축소 시행에 들어갑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4일간 방학을 하지 않은 부산 지역 초중고와 유치원 등 모두 320여 곳에 대해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또한 학원과 교습소 등에 휴원 권고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일선 지자체는 물론 경찰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2주간 학원 방역 합동 지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다음 주부터는 등교 인원을 대폭 축소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나눠 순서에 따라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예측 불허의 장마가 물러간 뒤로 연일 30도를 넘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도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올 들어 최고 기온까지 기록했는데 오늘은 이보다 더 기온이 치솟을 거라고 합니다. 보도에 남희력 기자입니다. 지난주 장마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불볕더위는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낮 기온을 30도를 훌쩍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특보 속에 급기야 올 들어 최고 기온도 단숨에 갈아치웠습니다. 부산의 대표 지역 공식 기온이 평년에 비해 4도 가까이 높은 33.1도였고 같은 부산이라도 금정구 36도를 비롯해 북구 35.6도, 서면이 있는 부산 진구도 35.1도로 도심권 지역은 그야말로 찜통과 다름없었고 해운대 33.4도 등 바다를 낀 지역도 혹서의 태양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한낮의 열기로 해가 져도 기온이 식지 않으면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는 진기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32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겠고 특히 다음 주에도 30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중기 예보같이 10일 예보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계속 30도 이상으로 이제 따뜻한 공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그 기온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다 폭염의 날씨까지 겹치면서 올해는 특히나 여름 나기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희력입니다. 엿새째 폭염 경보가 계속되면서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부산의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치솟으면서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주말부터는 열대야와 폭염이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늦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산의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서며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엿새째 폭염경보가 계속되며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부산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는 만큼 시원한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폭염에 오늘은 미세먼지까지 말썽입니다.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영남 지역에 머물겠는데요. 부산과 울산 지역은 오늘과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해안과 일부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답답할 수 있겠고요. 강한 자외선과 함께 오존 농도도 덩달아 높게 오르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한 부산과 창원 등지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 26도, 양산은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 33도, 양산과 진주가 35도, 거제와 남해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절기처서에 가까워지면서 열대야와 폭염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읽기입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에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했지만 해운대 수욕장 등에서는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비서객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건 물론이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 계도되거나 계고장이 발부된 사례가 각각 149건, 175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부산 시내 카페에서도 이용자가 집중되면서 매장 계산대 공간이 협소해 2m 거리두기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면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에 빗물 누수가 발생해 소장품과 전시작품 훼손이 우려된다는 내용인데요. 3층 전시실의 일부 작품은 아예 습기로 부풀어 올랐고 전시실마다 가정용 제습기를 가동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술관 관계자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건물 곳곳에 빗물이 스며들었지만 자동 습도 조절 설비가 없어 발생한 일이라며 땜질식 보수가 아닌 대대적인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여름철 방문객 부동의 1위였던 해운대 수욕장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는 1위를 내줬다는 내용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KT가 지난달 말 전국 해수욕장 방문객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해운대 수욕장 방문객은 전년 대비 52.6%가 감소한 59만 1천여 명으로 광안리와 보령 해수욕장에 밀려 3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번잡한 관광 명소보다는 언택트를 중시하는 여행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중소형 해수욕장 방문객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면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부산시 감염병 전담 인력의 3분의 2가 교체돼 역학조사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 감염병 대응팀장은 최근 질병관리본부로 자리를 옮겼고 실무진은 정기 인사 이동을 통해 교체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고된 재유행을 앞두고 부산시가 제대로 된 인력 대응 체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로 김해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지 이제 넉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소 노선만이라도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을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효율적인 코로나 검역 관리를 위해 국제선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된 건 지난 4월 6일부터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중단이 넉 달이 훌쩍 넘어 장기화되면서 기업 출장 등 필수적인 해외 이동조차 인천공항을 통해야 하는 지역민들의 불편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경남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중국 칭다오,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등 주요 도시 위주로 최소한의 국제선만이라도 운항 재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선이 닫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지역 기업인들은 불편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게 빨리 재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좀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코로나19 저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 14일 이내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들에게는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등 최근에 달라진 분위기도 김해공항 국제선 재개 여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선은 인천 선전 구간만 운항 중인 에어부산도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수 있다면 지역민들의 불편도 줄이고 저희 항공사 입장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위해서 보다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는 중대본에서도 이르면 이달 중 주요 안건으로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부산시와 인근 지자체들도 이와 관련해 검역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결국 김해공항을 통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와 격리, 이송체계 구축 등이 국제선 운항 재개의 선결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박준호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포트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트홀로 차량 파손이나 타이어 터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당시 영상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부산시 등 관할 지자체에 배상을 요구할 때 정확한 증명 자료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대형견 2마리가 50대 여성에게 달려들며 공격을 가해 부상을 입혔습니다. TV 같은 데 보면은 개 때문에 목숨도 잃고 하는데 내가 오늘 그날 제가 진짜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당시 개 주인이 먹이를 주기 위해 우리문을 열자마자 개가 뛰쳐나갔다고 하는데 설마 개가 달아날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 화를 불렀습니다. 벌금 등 처벌료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입마개와 목줄을 철저히 착용하고 개 주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시철도 열차와 길거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거짓말을 한 유튜버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유튜버는 앞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며 조롱에 가까운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나이 24살 먹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경찰이 바지가랑이 형님이야 이렇게 해줘도 검찰 그리고 또 법원까지 가가지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라 이런 희화와 반사회적 행동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진주의 한 유명 냉면집 주변에서 요즘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 문제로 업소와 진주시가 대립하고 있는데 서윤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진주의 한 유명한 냉면집입니다. 이 업소의 주차 관리원들이 대로변으로 손님 차량의 불법 주차를 유도합니다. 두 차로를 마치 사유지인 양 오가며 교통 흐름까지 통제합니다. 진주시가 단속을 강화하자 희한한 풍경이 벌어집니다. 업소 직원이 단속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후진하는 단속 차량을 계속 따라가며 괴롭힙니다.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심지어 단속 차량에까지 난입해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고 담당 공무원은 증언했습니다. 주차 단속을 좀 방해하고 그리고 주차 단속 차량이 이동하는데 계속 따라간다든지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냉면집 앞 불법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대로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진주와 산청의 길목은 차량으로 뒤엉켜 극심한 정체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나가는 차량 또 그쪽 사고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기가 비보호가 또 돼 있다 보니까 차들이 오는데 저 밑에서 오는 차랑 부딪혀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반면 이 업소는 진주시가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이 업소는 진주시에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민원을 제기하자 보복 단속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 추가 개설 협의와 대로변 주차 허용 시간 확대를 요구하자 해법 없이 표적 단속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저희 집에만 앞에 오셔갖고 4시간씩 서 있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저렇게 보복적으로다가.
진주시는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요구를 넘어 공무집행 방해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CCTV 설치와 집중 단속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기장군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우회전하던 중 도로 옆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8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는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지난 주말 키움에게 2연패를 당하면서 4일 만에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8월 들어 첫 연패를 당한 롯데는 5위 기아와 2.5경기, 6위 KT와 1경기 차를 유지하고 있어 중위권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연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롯데는 오늘부터 리그 4위 두산과 4연전을 치르는데 8월 이후 투타의 균형 속에 선전을 펼치고 있어 최근 침체기에 빠진 두산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자이언츠의 유격수 딕슨 마차도가 올스타 팬스 투표에서 1차 중간 집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드림올스타 유격수 부문의 마차도는 전체 선수 중 유일하게 30만 표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최다 득표를 기록 중인데 넓은 수비 범위와 강한 어깨로 리그 최고 수준의 유격수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팀별로는 롯데가 6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올스타 베스트 12 팬 투표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축제는 물론 대규모 채용 박람회 등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와 북구는 부산 북부고용센터와 공동으로 다음 달 초에 개최할 예정이던 2020 서부산권 채용 박람회를 행사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해 최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말로 예정된 강서구 명지 전어축제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된 것을 비롯해 10월로 예정됐던 부산 자갈치 축제도 이미 일정이 전면 취소되는 등 올해 계획됐던 크고 작은 주요 지역 행사들이 대부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대규모 채용 박람회 취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언택트 방식의 소규모 박람회나 기업체 채용 가이드북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는 아동 친화도시 부산 조성 사업의 하나로 아동 권리 대변인을 신설해 오늘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마련합니다. 이번에 위촉되는 아동 권리 대변인은 학계와 복지, 법률, 의료계 분야 전문가 6명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와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동 권리 대변인은 부산시로부터 아동 참여기구에서 발굴한 아동 권리 침해 사례 안건을 전달받아 검토한 뒤 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부산본부 세관이 이번 주부터 부두 직통관 컨테이너 수입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인적검사에 엑스레이 투시 검색기를 병행합니다. 세관은 인적검사의 경우 한 건당 100만 원의 비용과 이틀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엑스레이 투시 검색기를 활용할 경우 물류 비용과 통관 시간이 크게 줄어들 걸로 기대했습니다. 투시 검색기는 부산항 신선대부도에서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전국 세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